없는 이 길 끝자락에 여성과 남성의 사랑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명리로 보면 여성의 사랑은 재생관살이며 남성의 사랑은 식상생재이죠. 육신으로 대입해보면 서로에게 배우자를 의미하는 십신이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떠한 사랑을 하는지는 일간에 따라, 시절에 따라 또 다르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색다른 시선의 사주팔자 별의당의 공리입니다. 원래 오늘은 지난 저승편의 파트 2가 올라오는 시기인데요. 이게 흥미로운 제안을 받아 잠시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연결되는 명궁까지 묶였어요. 제 별에서의 명궁. 이거는 기존 명리와는 확실하게 차별화된 진짜 파격적인 내용이라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러하니 급하게 소재 창고를 뒤져 하나 꺼내왔습니다. 봄이 찾아오고 마음에도 해가 떴으니 사실 지금 계절에 가장 어울리는 주제이지 싶은데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랑의 방식과 사랑의 이해를 일간별로 가볍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존을 잊지 못하는 아쉬움에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랑은 일간별로 스타일이 달라요. 그리고 당연히 지지에 무엇이 있는지, 이게 운에서 무엇이 오는지에 따라 또 다르겠죠? 다시 말해 사랑을 명리로 보면 전제에 깔리는 건 일간을 포함한 원국이 사랑의 방식인 거고, 여기에 운에서 오는 건 사랑의 이해인 거예요. 이걸로 사랑의 희노애락이 달라진다고 보는 거죠. 흘러가는 운 때문에 명주님들이 가진 사랑의 이해는 분명 서로 다르지만 앞선 사랑의 방식은 비슷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만 말하면 헷갈리실 수 있으니 바로 풀어드릴게요. 오늘도 명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깔끔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랑은 재성입니다. 비겁의 자신감, 식상의 표현력, 관성의 진중함, 인성의 배려심도 사랑이지만 이것은 후차적인 사랑의 이해이며 사랑의 방식은 항상 재성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찾을 때는 무조건 재성부터 봐야 합니다. 재성이 단순히 재물이 아니라는 건 이제 모두 아시잖아요? 재성이란 내가 극하는 것인데 다르게 보면 내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계관의 주인이 되는 내 영향권의 세계인 거죠. 이걸 십신으로 보면 남성에게는 식상생재로 애인이나 배우자를 향하는 것이며 여성에게는 재생관살로 애인이나 배우자를 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간을 중심으로 보면 각 천간별로 재성은 같은 기운입니다. 수일간에는 화기운이며 목일간에겐 토기운으로 기본 베이스인 사랑의 방식이에요. 여기에 명주에 따라 비식관인의 기운이 붙어 사랑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사랑의 방식이 어떠한 이해로 드러나는지의 빌드업은 기쁨이나 슬픔 혹은 분노나 환희인데 이건 재성이 붙은 12운성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 지지의 재성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의 왕상휴수, 즉 계절의 농도를 보는 것인데 얼마나 풋풋한지, 얼마나 농익었는지, 혹은 얼마나 상했는지와 같은데요. 나에게 이 재성이 들어올 때 어떤 사랑이 찾아오는 것인지에 대해 병호년이니만큼 화일간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풀어볼게요. 병정화 일간에게 재성은 금기운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낙엽지는 가을로 향하는 사랑이죠. 생극재화로는 화극금이며 지지로 보면 신묘금이에요. 화기의 발산으로 금기를 재련하는 방식이며 나의 사랑에 너를 녹여내는 스타일인 거죠. 여기 병화부터 보자면 지지의 신금은 편재의 병지이며 유금은 정제의 사지입니다. 이것을 사랑의 방식으로 해석해보면 크고 밝은 목소리와 넓은 제스처로 자신을 확 드러내는 사랑인데요. 경주마처럼 상대만 보고 직진하는 본능적인 스타일이죠. 다만 인기와 관심에 취하다 보니 자칫 바람둥이, 어장관리꾼으로 오해받기 쉬워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냄에 반하여 막상 결정장애가 찾아와 썸만 길게 타고 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병화의 사랑은 본능적인 질주인데 꼴 결정력 부재가 아쉬운,
뒷심 부족의 가능성이 보이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병화가 하는 사랑의 이해는 사화의 비견 건록지가 들었을 때 뒷심 부족을 극복해낼 것이며 임목이 장생지에 들었을 때 순간적인 사랑의 직감이 찾아올 것이죠. 그리고 자수의 태지와 진토의 관대지가 들었을 때 이때 식재관의 온전한 로맨스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화는 지지의 신금이 정제의 목욕지이며 유금은 편제의 장생지입니다. 정화에게 사랑의 방식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운명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꽂히는 끌림인데요. 첫인상 혹은 첫 끌림에서 발생하는 강한 이벤트성 운명을 기다리는 것과 같으며 생각지도 못한 순간 찾아오는 떨림과도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칫 금사빠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때론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사람을 붙잡고 있는 지팔직곤을 선택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 인성이 받쳐주지 못하고 비겁이 약하면, 즉 신약하면 빠르게 식는 쉬운 폭이나 체념이 다가올 수 있기에 되려 순간에 불꽃 튀는 스파크를 기대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정화가 하는 사랑의 이해란 묘목 편인이 병지에 들었을 때 순간적인 감정의 선을 넘어설 수 있으며 진토 상관의 쇠지가 들었을 때 솔직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화의 겁재가 제왕으로 육합을 할 때 그땐 나보다는 혹은 나의 사람보다는 지금 눈앞의 상대를 우선하며 집중할 것이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금기운으로 한번 보면요. 낙엽지는 가을에게 찾아오는 꽃피는 봄날의 사랑입니다. 생각재화로는 금금목이며 지지로 보면 인묘목이죠. 금기의 산뜻함이 목기를 가지치는 스타일이에요. 앞선 화기가 나의 사랑에 너를 녹여냈다면 금기의 사랑은 너를 다듬고 깎아내는 스타일인 거죠. 경금부터 보자면 지지는 인목 편제의 절지이며 묘목은 정제의 태지입니다. 경금에게 사랑의 방식은 맺고 끊는 게 확실한 나의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스타일로 맞다면 나의 세계로와 함께 나무를 키워내는 사랑이고 아니라면 나의 세계로 내딛지 못하게 문을 닫아버리는 영역 구분의 사랑입니다. 흔히 운전 중에 만날 수 있는 딜레마존을 극혐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 가끔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그것이 되려 깔끔한 것이니 아무리 정중한 거절일지라도 네 가지 없다던지 하는 뒷담이나 구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성이 크게 들면 마지못해 만날 수는 있겠지만 관성이 힘을 못 쓰게 되면 이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금에게 사랑의 이해란 오화의 목욕지와 술토의 쇠지가 들었을 때 상대의 마음을 10분 이해할 것이며 해수의 식신이 병지로 육합을 할 때 만남과 이별의 갈림길에 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금인데요. 지지는 인목 정제의 태지이며 묘목 편제의 절지입니다. 경금과 완전히 반대죠. 이런 신금은 연애와 결혼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식의 사랑을 합니다. 나의 세계에서 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을 잘 아는 것과 같은데 그런 때에 연결되는 사랑은 연애입니다. 이런 신금에게 빠지면 나는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신금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을 하죠. 근데 이런 신금은 연애를 넘어선 결혼을 염두에 뒀다면 경계가 희미해지며 은근하고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 신금이 라면 먹고 갈래? 하면 진짜 배고파서 라면이나 때리자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남들과 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내 옆에 와서 앉고 입 대고 마시던 빨대를 내어준다면 그건 이미 스며드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신금이 하는 사랑의 이해는 지지의 신금 겁재의 제왕지가 함께할 때는 상대를 은근하게 시험하는 시기일 것이나 술토 정인이 관대지로 함께하면 드러내지 않더라도 이미 상대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다음은 목기운으로 향해 볼게요. 생동하는 봄날이 향하는 대지의 사랑이죠. 항상 성숙한 사랑을 합니다. 생각재화로는 목극토이며 지지로 보면 진술충미의 토기운들이죠. 목기운은 당연하지만 재성이 많습니다. 앞선 화기나 금기가 내게 맞추는 사랑의 방식이었다면
목기훈은 내가 맞추는 성숙한 방식이에요. 재성의 한난조습을 통해 내가 너의 대지에 어울리는 꽃나무가 되어주겠다인 거죠. 다만 성숙하긴 하나 이것도 어떤 계절이냐에 따라 다변성 방식인데요. 간목부터 보자면 지지의 진술토는 편제의 쇠지와 양지이며 충미토는 정제의 관대지와 묘지예요. 이런 간목이 하는 사랑의 방식은 편제가 들면 온화하고 담백하게 곁을 지켜주는 스타일이라 나를 믿고 기대도 괜찮아 하는 나 자신까지 내어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스타일인 거죠. 이러한 희생은 자칫 주변에서 호구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간목은 그저 당연한 듯 희생을 받아들이며 버티고 있는 스타일이죠. 근데 반면에 정제가 들면 앞선 호구와는 반대인 마이페이스가 됩니다. 너의 대지에 어울리는 꽃나무가 아니라 나의 뿌리의 양분이 되는 내게 어울리는 대지를 찾아다니는 것이죠. 이 또한 실리적이며 성숙하지만 본래는 상대를 키우는 사랑인데 주객이 전도되어 네가 아니라 내가 우선이 되는 실리적인 사랑이 되죠. 이런 간목이 하는 사랑의 이해는 항상 유금정관의 태지가 함께할 때 완성됩니다. 이는 편제로 희생하든 정제로 찾아가든 결국 이상적인 관계를 실현하고 싶다는 동경으로 상대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죠. 이어지는 을목은 지지의 진술토는 정제의 관대지와 묘지이며 충미토는 편제의 쇠지와 양지인데요. 을목은 사랑을 먼저 놓지 않는 너에게 맞춰 끈질기게 이어가는 사랑의 방식인데요. 만약 내가 꽃을 바라는 봄날의 대지라면 나는 그에 맞춰 만개해 줄 것이며 만약 내가 추운 겨울날에 얼어붙은 대지라면 나는 너를 위해 기꺼이 이불이 되어줄 것이다. 와 같은 테라포밍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의 대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대지에 맞춰 적응하는 거죠. 앞선 간목에 비해 더욱 상대를 위한 배려에 초점이 맞춰진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주는 방식으로 향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간목보다 나에 대한 존재감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너도 지켜내다 보니 드러내지 않더라도 감정 소모가 클 수 있고 이게 자칫 집착이나 집요함으로 비춰서 왜 이렇게 끈질겨? 하는 오해를 받기도 쉽죠. 그래서 언젠가 을목을 무심하게 바라보면 괜찮게 보이는데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마음의 상처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을목은 사랑에 대해 오화식신의 장생지가 함께하면 너에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인데 반대로 사화상관이 목욕지에 오면 끈질기게 붙잡던 인연도 이제 끝났구나 하고 담담히 놓아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벌써 토기운까지 왔는데요. 시절을 포용하는 마음이 계절을 가름하는 사랑이죠. 생극재화로는 토국수이며 지지로 보면 해자수입니다. 토기의 격벽이 수기를 막아서는 방식인데요. 일방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끝까지 함께 하려는 운명 공동체적인 사랑인 거죠. 토기우는 유독 예전 드라마 미사의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하는 명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무기토는 특히나 흥미로운 사랑을 하죠. 무토부터 보자면 지지의 해수는 편제의 절지이며 자수는 정제의 태지입니다. 이것을 사랑의 방식으로 해석해보면 나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지켜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랑을 하는 방식인데 흥미롭게도 그 범위가 본인의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때론 나의 그릇이 넘칠 정도로 색다른 사랑도 하죠. 나와는 사는 세계가 너무 다른 사랑을 만난다든지 심지어 국적이 다른 사람과의 사랑도 가능성이 있는 평범하지 않을 수 있기에 나는 별 감흥이 없지만 주변에서는 의외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내게는 진심으로 갈증을 해소할 소중한 오아시스인데 남들 눈에는 진짜인 듯 거짓인 신기루 같은 희미한 사랑일 수 있어요. 이런 무토가 하는 사랑의 이해는 충미토의 겁재들이 쇠지와 양지에 들어 찾아왔을 때 갖추는 용기, 그 한 발자국을 내딛는 과감함에서 시작되어 결국 한 그루의 나무를 키워낼 것입니다. 이어지는 기토는 지지의 해수는 정제의 태지이며 자수는 편제의 절지입니다. 기토가 하는 사랑의 방식은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할 건 다 하는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스타일인데요.
다르게 보면 마음속에 품고 드러내지 않는 혼자만의 사랑, 혹은 드러내지 못하는 금지된 사랑의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일간이 누군가를 만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리고 딱히 아쉬움이 없어 보인다면, 그건 이미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있거나 이미 사랑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드러내지 않을 뿐인 거죠. 그렇다 보니 어느 날 뜬금없이 소개하는 사람이 아주 의외의 인물일 때도 있고, 때로는 반대하는 사랑에도 너와 함께라면 괜찮다며 어둠 속으로 들어설 용기도 있는 거죠. 이런 기토에게는 신금상관의 목욕지가 들었을 때 상대만을 지극하게 바라보는 해바라기를 키워낼 것이며, 임목정관의 사지가 들었을 때는 자신의 안위보다 상대를 우선할 것입니다. 보던 그 익숙한 암담도 저편으로 이제 마지막 수기운입니다. 추운 겨울이 되려 여름의 단비가 되어 식혀주는 낭만적인 사랑이죠. 생각재화로는 수국화이며 지지로 보면 사후화입니다. 수와 화의 대립이 무척 격정적인데요. 맞는 듯 맞지 않는 듯 하면서도 뒤섞이니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모습이에요. 다른 기운들도 그렇지만 수기운의 사랑은 유독 드라마틱한 감성입니다. 먼저 임수의 사랑을 보면요. 지지의 사화가 편재의 절지이며 오화는 정제의 태지입니다. 임수가 하는 사랑의 방식은 피드백이 확실합니다. EEJ와 같이 매너가 없는 무례한 사랑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죠. 재미있게도 이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안성맞춤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솔직한 표현에는 솔직하게 화답하는 파랑새와도 같죠. 그러니 사랑하는 상대에 따라 아주 네 가지가 없다든지 아주 매너 있는 순둥이라든지 하는 얘기를 듣는 편이죠. 이건 임수 특유의 가면을 잘 쓴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가면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 자체가 메아리예요. 이러한 임수가 하는 사랑의 이해는 임목식신의 병지가 들었을 때 유연하지만 솔직하고, 여기에 신금편인의 장생지가 함께할 때 드라마가 시작될 것인데요. 반면에 임목과 함께 술토 정관의 관대지가 함께하면 드라마가 완결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계수는 지지의 사화가 정제의 태지이며 오화는 편재의 절지입니다. 계수가 하는 사랑의 방식은 드러내지 않는 고요한 침묵과도 같습니다. 임수의 메아리와는 달리 사랑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되 나를 겉으로 쉽게 드러내지 않아요. 마치 스튜디오의 흡음재와 같이 상대의 감정을 조용히 삼켜주죠. 다만 진지하게 다가오는 사랑이 아니라면 의중을 알 수 없어 오해를 자주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 보니 개수에게 빠져들면 외줄타기 하듯 아슬아슬한 감정선을 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선 병화의 어장관리와는 다른 알 수 없는 미묘한 경계를 흔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개수는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연애고수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수가 하는 사랑의 이해는 미토평관에 묘지가 들어 나를 강하게 끌어줄 때, 그때 마음이 동하여 그저 말없이 손을 잡고 길을 나서줄 것이며, 묘목식신의 장생지가 함께할 때는 좀처럼 열지 않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상대를 환영해 줄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로 이어졌으니 너의 구름만 따라가는 별. 오늘은 사랑의 별인 재성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일간별로 조금 상세하게 풀어봤는데요. 깊이 있는 명주님들은 또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이것은 명리에서 말하는 채와 용입니다. 채라는 것은 본질이요, 용이라는 것은 흐름이니 사랑으로 보면 방식과 이해인 것이죠. 이것에 공감하신 분들은 아마 명주님들의 사주에서 재성의 기운이 왜곡 없이 잘 발현되는 진짜 사랑의 방식을 타고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운에서 오는 사랑의 이해 또한 비슷한 흐름을 가지셨을 테죠. 하지만 세상에 넘쳐나는 사랑을 딱 이 10가지로만 단정 지을 순 없잖아요. 사랑이란 게 단순히 이성 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혹은 사제 간의 존경이나 친구 간의 우정 또한 사랑의 단편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사랑을 소중히 하시면서 매 해와 매 계절마다 언제 재성이 반복되어 찾아오는지 운에서의 사랑,
그것을 이해하고 키워가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다음 봄날에 분홍분홍한 기운 가득한 이야기로 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해당의 공유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여행 끝에 우린 어디쯤 서 있을까요? 같은 창밖을 보던 그 익숙한 암담도 저편으로 간다는 말도 못 다 이루고 홀로 걷는 이 길 끝자락에 내 목소리 네 하늘에 닿을까. 하늘은 하나로 이어졌으니 너의 구름만 따라가면 닿을까. 오랜 시간 멀어진데도 이 마음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다른 세계 다른 밤에 서 있어도 눈을 감고 이름 부르면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작은 역에 내려 너의 사진을 매만지다. 가로등 아래 번지던 그 여름의 웃음을 되짚어 한 가지 안 하고도 가는 곳 몰라. 오늘 내가 한숨 내쉬는 너의 방도 조용히 떨려올까. 하늘은 하나로 이어졌으니 너의 구름만 따라가면 닿을까. 오랜 시간 멀어진데도 이 마음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다른 세계 다른 밤에 서 있어도 눈을 감고 이름 부르면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쓰다 멈춘 간지 위 비어있는 한 줄에 하지 못한 날들을 숨결처럼 눌러 담아. 언젠가 우연처럼 같은 비를 맞을 때 너도 잠시 나를 떠올릴까. 그 한 번이면 될까. 충분할까. 하늘은 하나로 이어의 하늘은 하나라서 언젠가 너의 계절로 조용히 걸어가.